자, 이번 시간에는 시동과 점화장치 및 충전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장치에서 기본적인 것이 배터리겠죠. 그래서 이 축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축전지는 전류의 화학작용을 이용한 것이면서 양극판, 음극판, 그리고 전해액이 가지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바로 축전지, 즉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축전지의 기능을 보게 되면 기동장치의 전기적 부하를 가장 먼저 담당을 하겠죠. 시동 걸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전원으로 작동한다. 발전기에서 자동차는 시동을 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갖다 쓰진 않습니다. 제네레이터, 즉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갖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전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기로서 점화장치라든가 기타 전기를 소모할 때까지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주행 상태에 따른 발전기의 출력과 부하와의 불균형을 조절한다. 엔진의 속도가 낮아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 전류가 약할 때, 즉 소모되고 있는 전기보다 약할 때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좀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부족했었던 그런 양을 발전기에서 전류가 좀 남으면 다시 배터리에 충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축전지의 화학작용, 요거 시험에서 잘 나오죠. 요 공식, 요거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 전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방전 중과 충전 중의 화학작용인데요. 먼저 PbO2가 바로 과산화납이라고 하는 양극판이고요. 이 H2SO4는 바로 묽은 황산이죠. 그 다음에 Pb라고 하는 해면상납으로 된 음극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전기를 갖다가 바꿔 소비를 하게 되면 방전을 할 때는 PbO2가 바로 PbSO4 황산납으로 변하고 마찬가지 해면상납인 Pb도 PbSO4인 황산납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전액은 이 H2SO4에서 바로 황산이 빠져버렸으니까 양쪽 극판으로 물만 남습니다. 전액이 E2O인 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방전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다가 충전을 시키게 되면, 전류시키게 되면 양쪽 극판에 붙어있던 황산들이 다시 전액인 물로에다가 전부 다 황산이 내뿜어 나옵니다. 이때 PbSO4는 다시 PbO2 과산화납으로 되고 PbSO4인 음극판의 황산납도 Pb만 남만 남습니다. 해면상납만. 그래서 물이었던 이 H2O가 이 H2SO4인 묽은 다시 황산으로 된다는 거, 요 과정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납산 축전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납산 축전지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벤트 플러그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 무보수 배터리라고 해서 이 벤트 플러그들이 전부 없습니다. 자, 12V 충전지의 경우에는 케이스 속에 6개의 셀이 들어있고 이 셀 속에는 양극판과 음극판 및 전액이 들어있습니다. 배터리의 이 방들은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 직렬로 연결해서 마지막 배터리 나와 있는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12V, 평균적인 12V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화학 반응을 해서 각 셀마다 약 2.1V의 기전력을 발생합니다. 이 6개다 보니까 12V 나오겠죠. 12.6V에서 13.8V가 가장 배터리의 기본적인 전압입니다. 양극판이 음극판보다 항상 한 장이 더 많습니다. 활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고요. 화학적 평형을 고려해서 음극판을 한 장 더 둔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극판이라고 하는 것에서 극판에는 양극판과 음극판이 있으면서 양극판은 과산화납 PbO2, 그 다음 음극판납 해면상납 Pb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격리판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되겠죠. 양극판과 음극판을 가까이 두다 보니까 흔들리거나 하게 되는 게 접촉이 돼서 내부에서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그 쇼트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극판의 단락을 방지하는 일을 하면서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일 것, 그 다음에 다공성이어서 전해에게 확산이 잘 될 것,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크고 전해에게 부식되지 않을 것, 그리고 극판에 좋지 못한 물질을 내뿜지 말 것. 이 자체의 성분을 자꾸 불려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격리판의 특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든 그 극판군을 갖다가 모아놓은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가 극판군이라고 하는데 몇 장의 극판을 조립해서 접촉편에 용접해서 한 개의 단자와 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군이라고 하죠. 어떤 모여져 있는 것을 군이라고 합니다. 극판의 장수를 늘리면 극판의 대항 면적이 증가하므로 축전지의 용량이 증가해서 이용 전류가 많아지는 것이지 이용 전압이 높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극판군을 늘리게 되면 축전지의 용량이 증가하지 전압이 커지는 건 아니다. 전압이 높아지려면 저런 극판들을 계속 직렬로 많이 연결을 하면 할수록에 전압은 자꾸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배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성 수지로 제작하면서 12V 축전지의 것은 6칸으로 나눠져 있고 커버와 케이스는 청소할 때 반드시 탄산소다, 탄산나트륨 같은 거 이거와 물 또는 암모니아수로 청소한다. 왜냐하면 이 묽은 황산 자체가 산이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깨끗이 닦으려면 이와 같이 암모니아라든가 탄산소다로 청소를 해주게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양극과 음극판 단자에는 문자, 색깔 및 크기로 표시합니다. 잘못 접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면서 단자의 식별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보게 되면 양극은 조금 크죠. 그 다음에 음극은 조금 작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도 표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극은 붉은색, 그 다음에 음극은 흑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름도 보면은 지름이 좀 두껍고 얇고 합니다. 양극판과 음극판. 그 다음에 양극은 포지티브, POS, 그 다음에 음극판은 네거티브, 그래가지고 NEG로 문자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식물이 많은 쪽은 바로 양극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단자가 외부에 노출돼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와 접속을 하게 되면 부식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식물이 아무래도 음극판의 단자, 음극단자보다는 양극단자가 더 많이 부식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전지 단자로부터 케이블을 분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마이너스 단자, 즉 접지 단자의 케이블을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는 플러스 단자를 먼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을 때 배터리를 분리하고자 하면은 항상 마이너스 케이블을 먼저 분리하고 플러스 케이블을 나중에 분리하고 접촉할 때는 플러스 단자를 먼저 접속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나중에 접속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해액이 있습니다. 묽은 황산. 자, 순도가 높은 묽은 황산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비중 20도씨에서 완전히 충전을 시키게 되면은 약 비중값은 1.260에서 1.280이면서 이를 표준 비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1대1의 그 비중의 무게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해액은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비중은 커집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해액의 비중은 1도씨 변화에 대해서 0.0007이 변화된다. 요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20은 저기서 S20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준온도 20도씨로 환산한 비중값입니다. 저 비중값은 ST 현재 실제에서 측정한 비중입니다. 현재 측정한 비중에서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30도씨에서 측정한 비중의 값 플러스 0.0007 곱하기 현재 온도 마이너스 20 하게 되면 현재 그 상태에서의 배터리 비중값이 나옵니다. 저 공식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극판이 영구 황산납. 이건 셀페이션이 됐다고 했죠. 영구 황산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양극판과 음극판에서 방전과 충전 시에 황산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전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두게 되면 나중에 다시 충전을 해도 각 극판에 있는 황산이 다시 떨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아직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영구 황산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화라든가 또는 셀페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전지의 방전 상태가 일정 한도 이상 오랫동안 진행돼서 극판이 결정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어떨 때 하느냐? 전액의 비중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그리고 전액이 부족해서 극판이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불충분한 충전이 됐을 때, 충전을 잘 못 시킬 때, 그리고 축전지를 방전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을 때.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상태에서 이런 충방전들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야 나중에라도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해액을 제조할 때는 반드시 용기가 절연체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 온도가 올라가고요. 이게 여러분들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산, 황산 이런 거 다 이렇게 물체를 갖다가 부식시키고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면서 고무 그릇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삭이나. 그다음에 물에 황산을 부어서 혼합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액 제조할 때 황산을 물에 붓느냐, 물을 황산에 붓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물에 황산을 부어서 혼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일정 비율을 넣고 보통 6대4 비율로 하게 되면은 전액 비중이 약 상온 20도씨에서 1.26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물을 넣고 황산을 그냥 갖다 붓게 되면 또 부르고 하고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리막대라든가 산에 녹지 않는 물질을 넣고 서서히 흘려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이때
황산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혼합 비율은 물 65%와 황산 35% 정도. 이때 비중이 약 1.4 정도 되는 황산입니다. 요걸 갖다 섞게 되면은 정확하게 한 1.260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조금씩 혼합해서 제조하면서 유리막대 등으로 천천히 저어서 냉각시킨다. 전액의 온도가 20도씨에서 1.260 또는 1.280이 되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작업을 마친다. 이론상으로 시험에 나오는 비중값은 약 1.280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20도씨일 때 보는 것은 약 1.260에서 1.280 그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축전지의 특성, 즉 배터리 특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전력. 기전력은 전액 온도 저하에 따라 낮아지면서 이것은 전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축전지 내부의 화학반이 늦어지고 전액의 고유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전력이라는 것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전 종지 전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를 쓰기 마지막까지의 전압, 어떤 전압 이하로 계속 방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셀당 1.75V를 우리가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하니까 이 이상 더 이상 내려간 상태에서 전기를 계속 갖다 쓰게 되면 극판들이 쉽게 망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방전 종지 전압 이하로 방전하게 되면 극판이 손상돼서 축전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나중에 충전을 시켜도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저것을 1.75V를 갖다가 곱하기 6 하게 되면 9.6V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배터리에서의 방전 종지 전압은 9.6V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축전지 용량입니다. 완전히 충전된 축전지를 일정한 전류로 연속해서 방전해서 방전 중에 단자 전압이 규정의 방전 종지 전압에 될 때까지 방전시킬 수 있는 용량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축전지 용량이라고 합니다. 같은 전류로 똑같은 시간에 계속 할 때에 다음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몇 시간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축전지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시라고 합니다. 시간당 몇 암페어를 쓸 수 있느냐, 일정한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종지 전압까지의 연속 방전 시간. 그리고 축전지의 용량은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극판의 크기, 극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의 용량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극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의 전압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의 양, 전액의 양도 항상 극판들은 전액에 잠겨져 있어야 되면서 그 양이 많은지 적은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축전지의 용량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20시간율과 25암페어율, 그 다음에 냉간율,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항상 어떤 요건이라든가 기능들이 3개 정도가 나온다 하게 되면 문제의 요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만 엉뚱한 거 딱 집어넣어놔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전지 연결에 따른 용량과 전압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같은 전압, 같은 용량의 축전지 2개 이상을 플러스와 다른 축전지의 마이너스에 서로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하게 되면은 전압은 연결한 개수만큼 증가합니다. 계속 플러스 됩니다. 하지만 용량은 한 개 사용할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용량은 연결한 개수만큼 증가합니다. 하지만 전압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압은 똑같습니다. 몇 개, 수백 개를 연결해도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할 때의 특성입니다. 축전지에 자기 방전이 있습니다. 자, 배터리에 있는 전기는 쓰지 않아도 스스로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시동 걸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것은 배터리 스스로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판의 작용물질, 이 해면상납이 황산과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황산납이 되어가면서 자기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수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 미세한 가스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본넷들을 갖다가 열게 되면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또는 계속 충전 중일 때 특히 하게 되면 약간 이상한 새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때 그게 충전시킬 때 배터리에서 나오는 화학작용이라는 수소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불을 갖다 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외부의 충전기로 걸어서 충전할 때는 그 근처에는 이 화학물질이라든가 또는 이 화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순물이 유입돼서 국부전지가 형성되어 방전이 된다. 그 다음에 탈락한 극판의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의 밑이라든가 옆으로 퇴적하거나 또는 격리판이 파손돼서 양쪽 극판이 단락돼서 방전된다. 충방전이 오래 하다 보면은 양극판과 응판의 재질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는
그 셀을 갖다 얹어놓으면 턱이 있는데 그 턱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이 자꾸 침전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극판과 응극판을 갖다가 서로 단락되지 말라고 우리가 격리판을 뒀는데 이 격리판에서가 아니라 밑에 침전물로 인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이 단락이 돼버리게 되면 자기 방전이 또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곧 그래서 이런 거 작용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축전지 커버 위에 부착된 전해액이나 먼지 등에 의한 누전으로 방전될 수 있다. 미세한 누전이죠. 이런 것들 자기 방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방전량은 전액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비중 및 용량이 클수록 방전율도 커집니다. 자기 방전량은 날짜가 흐를수록 많아지거나 그 비율은 충전 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 온도와 자기 방전량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30도실 때 방전량은 1일당 1%, 그 다음에 20도실 때 0.5, 5도실 때 0.0. 자, 보시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자기 방전량이 커지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